조각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6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오늘 또 이 강형원 유명한 사진기자를 모셨습니다. 강형원 기자를 모시고 대담을 여러 차례 했는데 오늘은 강형원 기자의 본령인 사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사를 바꾼 사진, 사진과 정치인 이야기. 강형원 기자께서는 그동안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AP통신, 로이터통신, 세계의 주류 언론을 거치면서 사진기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퓰리츠상을 2번이나 받으셨는데, 저는 지난 50년 동안 글 쓰는 기자였고, 강형원 기자는 한 30년 동안 사진만 찍었습니다. 사진만 찍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사진을 중심으로 언론 활동을 해서 우리 둘이가 합치면은 언론 생활이 80년입니다. 그죠? 네, 면밀하게 따지면 저도 한 38년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국 세계 현대사, 저는 한국 현대사의 현장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형원 기자는 특이하게도 또 백악관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직원으로서. 그래서 이 사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사진 기자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내기 쉽게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AP통신에서 송신 기자가 찍은 에디 애덤스라는 기자가 찍은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역사를 바꾼 사진입니다. 이게 배경이 4.20이고 1968년 구정공세를 편 베트콩이 이 4.20에 들어와서 4.20에 있는 미국 대사관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침투한 베트콩을 잡아가지고 이 4.20의 경찰청장일 겁니다. 경찰청장이 사살하는 장면입니다. 사살하기 직전입니다. 사살하기 직전에 이 표정, 베트콩의 찡그린 표정, 그 옆에 이 월남군 병사의 아주 찡그린 얼굴, 이게 잡혔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 우선 이 사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그 노상에서 직접, 사용을 한 그 장면이 돼가지고, 미국의 그 상식으로는 그 due process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용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충격받은 것 같습니다. 적대 처분이. 예. 노상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사실은 전투 중에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진에 잡혀버린 게 그죠? 예, 그렇죠. 군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까지. 사복을 입었으니까 민간인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 사실 베트콩은 그때 사복 입고 다녔지 군복 입고 다니지는 그렇죠. 않았거든요. 예. 이게 AP, 이 기자를 잘 아십니까? 에리 애덤스라고 미국에서 이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는 AP통신에서 일하셨지만 그 후에는 이제 미국에 와서 후배들 교육시키는 일을 많이 하셨고, 타임 매거진에서 이제 계약 기자로 이제 또 수년간 일하시다 은퇴하시고 타계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까? 예. 이런 사진을 한번 찍으면은 그 기자 이름이 유명해지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사진만 얘기하면 이제 누구라고 다 아니까. 정도로. 이제 사진 기자들이 찍는 일 중에서 90%는 그 로지스틱스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세스. 들어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명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차후에 그런 액세스가 좀 쉬워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역사를 바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진이 미국 신문에 다 보도됐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때 주는 충격, 반전운동, 우리가 보는 관점은, 한국인이 보는 관점은 또 다르죠. 아까 강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어떻게 민간인을 적대 처분할 수 있느냐. 미국에서 그 적법 절차에 의한 처벌을 중요시하는 미국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야만스럽게 보였다. 그렇죠. 예. 68년의 이 구정공세는 미국 정부로 하여금, 존슨 정부로 하여금
아, 이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협상으로 가잖아요. 그죠? 네. 월남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68년에. 이때부터 지는 겁니다. 68년에 협상이 시작돼가지고 73년에 평화협정이 맺어집니다. 그럼 평화가 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베트콩 월맹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그 2년 뒤에 사이공이 함락됨으로써 월남이 적화되는, 공산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게 이 사진 한 장이었다는. 자, 또 하나 사진, 월남전과 관계된 사진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 사진입니다. 네이팜탄이 터진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울면서 달아나는 이 사진인데, 이 사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때 이제 집에서 숨어 있었는데 네이팜 폭격을 하면서 불이 붙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름이 김푹입니다. 김푹. 예. 근데 김푹의 옷에 발라벗고 옷, 예. 옷에 불이 붙는 바람에 아하. 그 불붙은 옷을 벗고. 찢어서 버리면서 계속 뛰었는데 몸에는 계속 불이 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사진을 찍은 닉 구드가 제 친구인데 이 사진을 찍고 바로 갖고 있는 그 수통에서 물을 가지고 부어서 그랬습니까? 예, 불을 꺼주고 그다음에 이제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바로 갔답니다. 그래 살았군요. 예, 살아서 그 등에 엄청난 화상을 입어가지고 수술을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쿠바로 신혼여행 가서 거기서 망명을 신청해서 캐나다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고, 예, 캐나다 살면서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이 성형수술을 받아서 그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게 72년도 사진. 72년 사진이에요. 예. 그러니까 73년에 평화협정 그 1년 전에 닉슨 행정부 때의 사진입니다. 미군 폭격으로 달아나는 월남 소녀, 빨간색 월남 소녀. 이 사진이 월남전을 찍은 사진이 수도 없이 많지만 왜 이게 필리츠상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진 아이들. 전쟁에서 무고하게 이 피해를 보는 이 장면이 미국에서 보여지면서 미국 내에서는 더 이상의 전쟁의 명분이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론이 다 바뀌어버렸고 전쟁이 끝났다고 해도 이 사진이 사진 예술적으로 좋은 사진입니까? 그렇죠. 구도도 맞고 맞고. 똑같은 장소에 있던 다른 사진 기자들 이 사진 못 찍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장소에 있다고 다 똑같은 사진 찍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만 찍었어요. 이 구도도 맞고 애들 이 표정이죠. 다 울부짖는 표정. 예, 이 앞에 가는 사내 아이는 오빠입니다. 이 아이의 오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은신에 있다가 그 네이팜 폭격을 받으면서 주변이 불바다되면서 이제 몸에 불이 붙었던 거죠. 아까 보니까 여기 이 사진을 찍은 이 니쿠트. 웃이 성입니다. 그러니까 니쿠트 베트남 사람이죠. 베트남 AP에 고용된 베트남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소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소녀, 그리고 우리 강영원 그때 로이터 통신 토론토 주재 기자, 이 세 분이 만난 사진이 하나 있대요. 이 사진을 찍은 40주년 때. 40주년. 2012년에. 그때 4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 찍은 기자가 유명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계에서는 하나의 전설이 되고, 그리고 이 사진 찍은 40주년 행사를 했다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특종한 기자들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특종을 좀 기리고 하는 이런 전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특히 이 닉 구드 기자는 본인의 형님이 AP통신에서 일하다가 전쟁 중에 전사하셨거든요. 그래요? 그럼 사진 찍다 사진 비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의 장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진을 찍기 시작해서 자랐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AP에서 구제해줘서 동경지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에도 좀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LA에 정착하셔서 LA에서 은퇴하셨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강정훈 기자도 1992년 LA 폭동 때 찍은 사진, 그리고 루민스키 스캔들 사진으로 두 차례 사진 부분에서 퓰리츠상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이고,
그러니까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 기자가 지금 퓰리처상의 상을 받은 사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근사합니다. 예. 예. 제가 1989년에 닉 구드가 75년도 월남에서 피난 나와서 처음으로 월남을 갈 때 같이 동행 취재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때 가니까 노모가 아직도 살고 계세요. 옛날 살고 집에. 계셨구나. 예. 야, 역사적 예. 장면이네. 예. 그래서 예. 그때 회동하는 모습도 제가 그때 촬영했었고, 예. 그 후에 이제 어머니는 미국에 못 오시고 월남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베트남이 개방 정책을 막 펴기 시작할 때는. 그렇죠. 89년도. 예. 예. 그렇지만 89년도 상당히 낙후돼 있었어요. 낙후돼 있었죠. 예. 예. 예, 시설이나 관광 시설도 거의 없고, 그 가는 데마다 전쟁의 흔적들이 아직도 보이고. 아, 생생해 보였어요. 예, 예. 밭에서 한쪽에는 고철, 그 탄피 같은 것들 모아서 쌓아놓고, 그런 게 많이 보였어요. 그, 미국 아직 정식 수교하기 전입니다. 그죠? 네, 80 년. 수교가 아마 92년에 예. 이제 한 걸로 내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월남전은 우리 세대가 월남전 세대거든요. 예. 저는 월남에 안 갔지만은 우리 친구들은 또 월남에 간 사람들도 많고, 예. 제가 월남과 관계된 취재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1975년 4월 30일에 4.20이 함락돼서 완전히 월남이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네. 예, 월남전이 끝났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마지막에 LST를 타고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가지고, 그때 월남 사람들이 같이 많이 타고 있었거든요. 예. 그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착하는 그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내 옆에 보니까 그 월남 대사를 했던 유양수 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마중을 나왔더라고. 예. 월남 대사를 했던 분이에요. 예. 유양수 장군은 유명한 분이죠. 예. 5.16 주체 세력인데. 예. 거기서 그분 코멘트를 받은 적도 있는데, 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말이지. 내가 1996년에 네. 월남에 취재하러 가서, 예. 이 월남군 이 총사령관, 그 다음에 국방장관을 한, 지합장군 인터뷰를 했어요. 네. 지합장군 인터뷰.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역사가 바뀐 거예요. 예. 지합장군 인터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좋아졌고, 예. 월남도 달라지고 하다가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났습니다. 예. 월남전이. 오늘 이렇게 사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사진 기자는 이 다른 기자하고 다릅니다. 우리 글 쓰는 기자는 어떤 장면을 놓쳐도 나중에 뭐 보완 취재를 해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데, 사진 기자는 결정적인 순간 놓쳐버리면 영원히 찍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기자는 사진 기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기자의 특징이나 애환이나 이런 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독자들한테, 이 시청자들한테. 예, 우선 이 사람들이 이 소위 감명이 있는 사진을 봤을 때, 그 영어로 impactful photograph, impactful 사진을 봤을 때는 그 영원히 잊지 못하는 그 장면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신문의 헤드라인이나 글은 잊어버리고 또 해석도 다르게 될 수 있지만, 예, 예. 사진을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그 명장면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또 역사적인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고. 그러니까 뇌리에 도장처럼 콱 찍혀버린다. 예, 예. 한 번 자기가 어디서 그 사진을 봤다까지 기억하니까. 예. 그러니까 참 사진, 예. 이 비디오 시대에도 사진의 그 기능은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비디오는 그냥 움직이는 사진입니다. 거기에서 딱 한 장면만 기억하죠. 그렇죠. 예, 움직이는 과정에 딱 한 장면만 사람들은 기억하죠. 예. 그런데 이 정통 사진 기자는 비디오를 좀 낮춰보겠네. 왜냐면은 이제 비디오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 스틸로 시작을 해서 그쪽으로 가죠. 예. 예, 대신에 이제 비디오는 그 편집 과정이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장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방법의 기록 방식입니다. 예. 대신에 스틸 사진은 한 사람만 장비 가지고 다니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과정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비디오 쪽에 이 취업 기회가 많고 보수도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들 가는데 이 순수하게 사진을 하는 사람들은 평생 스틸을 하죠. 우리가 이 어떤 역사적 장면을 기억할 때 거의 대부분이 사진으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universal language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전 하면은 제가 시청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전 하면 기억나는 사진이 뭐라고 답할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 하면은. 예, 저기 맥스 데스포트가 찍은 대동강. 그렇죠. 예. 예. 한국전 하면은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진은 대동강 다리를 건너서 남쪽으로 탈출하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렇죠. 예. 미군 폭격으로 파괴된 다리에 매달려서 건너오는 누가 찍었죠? 맥스 데스포드라고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워싱턴에서 은퇴하셨는데 그분도 AP 기자. 이 AP가 특종이 많습니다. 네. 기자 수가 워낙 많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진이 평범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전경을 찍었단 말이에요. 예. 오버뷰. 오버뷰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사진 기자가 이 취재를 할 때는 세 가지를 봅니다. 예. 하나는 오버뷰라죠. 큰 그림. 예,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 샷 해가지고 결정적인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 샷 해가지고 사실적인 거. 그 세 가지를 한번 취재 나가면은 항상 잡아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한국정과 관련돼서 사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한국정을 대표하는 이미지. 한국전에서, 물론 이제 그 전쟁에서 어린아이들 모습. 예.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역시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메가드 장군. 그죠? 지휘하는 사진. 예, 그것은 이제 그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지, 사진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한 사진 아니죠. 예. 정물적인 사진이고. 근데 사진에서는 문자적인 사진이 있는가 하면 시각적인 사진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시각적인 사진은 사람들도 쉽게 기억하는데, 그렇죠. 문자적인 사진은 그냥 한번 보면 지나가죠. 메가드를 찍어서 퓰리처상 받는 경우 있습니까? 메가드, 제가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상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지만 유명한 사진, 왜 이렇게 뭡니까? 파이프 담배 먹는 거. 저기 폴트레스로. 그 다음에 이 필리핀에 상륙해가지고 상륙할 때 그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를 헤쳐서 걸어 나오는 상륙 사진. 그거 유명하죠. 예. 이제 그런 사진들은 미국에서는 군대에 그 사진 전담반이 있거든요, 병사들이. 그렇지. 예, 그분들이 그런 군인들이 찍은 사진은 국가재산이니까 언론사에서 그냥 갖다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걸 릴리스하면은 그게 이제 통신사 이름으로 나가죠. 또 유명한 사진이 유황도. 그렇죠. 유황도에 미국 해병이 상륙해가지고 깃발을 올리는 사진 있잖아요. 그 깃발 사진은 그 이오지마 사진입니다. 영어로. 이오지마 사진인데, 그 이오지마 사진, 그 사진을, 찍은 사진 기자가 그분도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AP 기자인데, 샌프란시스코. 그 사람도 AP 기자예요? 예. 샌프란시스코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사진 찍으셨을 때, 그 첫 번째 장면을 너무 멀어가지고. 연출한 거죠. 연출하셨는데, 근데 이제 연출이 똑같은 상황을 재현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용납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요즘 기준으로는 그 정도 연출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동상도 있죠. 그 사진 그대로. 이오지마 동상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알링턴 버지니아에 저기 미국 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이 또 그 사진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책으로도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같이 이 국기를 올리는데 참여했던 몇 사람의 그 장병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그 뒤에 전사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 다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다 워낙 사진이 유명해지니까 이 깃발을 올리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을 홍보용으로 썼습니다. 홍보용으로 썼고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든 영화가 있어요. Flag of Our Fathers인가 뭐 그래요. 하여튼 이 사진 이야기를 하니까 좀 신이 납니다. 그죠? 워싱턴에서 그 사진으로 유명해지신 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원내대 대표 뉴욕 상원 의원 척 슈머 의원입니다. 지금 원내대표 공화당 민주당 민주당에서 제일 높으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하원 때부터 척 슈머 그분이 하원 때부터 유명한 게 미국 의회에서 가장
가장 위험한 구역은 사진 기자와 그분 사이. 그리고 예, 절대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난리 납니다. 막 심해질 냅니다. 예, 예. 예, 그분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인데, 그 사진 기자와 그분 사이에 아무도 못 걸어갑니다. 예. 그럼 그 말은 사진 기자를 존중해 준다는 뜻이네.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정치인으로 성공하려면은 언론에 자기 얼굴이 나가야지 돼요. 자주. 근데 미국에서 대통령 말고 언론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신문에 자주 실리고 나가는 이유는 그런 사진기자 앞에서 많은 기회를 주고 또 뉴스를 만들고 그렇으니까 그렇죠. 우리 강용원 선생은 지금 미국에 정치인들 사진을 많이 찍으셨던데, 예. 아까 보니까 그 바이든 부통령이죠. 예, 그 당시 부통령이 부통령. 그 부인하고 이렇게 예. 키스하는 사진도 찍었던데, 그게 어떤 장면입니까? 그게? 예, 그때 이제 그 취임식 때, 첫 번째 취임식 때 오바마 대통령 시절 그때입니까? 부통령으로 이제 취임식 할 때, 그 무도회 때. 그때 사진. 그때, 그것도 아주 결정적 사진이네. 예. 바로 그 장면에 찍었으니까. 예, 그 미국의 정치인은 이 소위 취임식 날 하루 아주 릴렉싱하고 쉽니다. 그때 무도회하고 네. 그 다음 날부터 또 재선 노력을 해야지 되니까. 예.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렇죠. 찍었네. 예. 예. 이번에 저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걸어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걸어서 들어가는 장면 보셨습니까? 예. 상징적이죠. 상징적이죠. 예. 근데 지금 사진을 가장 잘 이용하는 정치인도 있죠.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예, 첫째로 그 이제 이 영어로 그 perception is reality라고 이게 어떻게 보이는 것 그 자체가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워싱턴에서는. 예, 그래서 항상 그 워싱턴에서는 이 사진 언제 찍힐지 모르는 준비를 하고. 정치인들은 항상 어텐션 하고 있어야 되네. 그렇죠. 예. 그리고 긴장하고 있어야 되네. 예, 긴장보다도 항상 온화하고. 그런 모습을. 예, 온화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죠. 예, 그래서 워싱턴에서 나이스 가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예. 예, 전부 다 나이스 가이입니다. 그럼 사진 기자 덕분이네. 그죠? 그렇죠. 예. 사진 기자 눈치를 안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솔직히 말하면. 예. 그리고 이제 오픈된 사회이니까 공개적으로 언제든지 사진을 찍히고 찍을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죠. 그럼 정치인들은 사진 기자가 찍으려고 할 때 찍지 말라고 안 합니까? 아니, 절대로 안 그러죠. 절대로. 예, 오히려 옆 사람들 비키라고 그러죠. 특히 이 정치인 중에서 사진빨을 잘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사진이 항상 멋지게 나오고, 예, 그리고 대부분 워싱턴의 정치로 이 입문하신 분들은 이 포토제닉합니다. 사진 잘 받습니다. 잘 받습니다. 예. 트럼프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그 사람은 소위 미국말로 아이코닉 프레지던트라는 이미지를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타이라고 빨간 타이를 항상 메고. 맞다. 그래. 빨간 타이를 메더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그 힘을 과시하는 이 양복을 이렇게 이 단추를 풀고서. 이걸 풀대? 예, 일부러. 일부러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걸 단추를 채우면 본인의 비만이 드러나니까 그걸 좀 가리는 그분의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연구하신 분이어서 거울 앞에서 아마 많이 연습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근데 사진으로 성공했다고 봅니까? 트럼프 대통령? 예, 그분은 사진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본인이 그런 이미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근데 스틸 사진 보면은 아주 그 얼굴이 막 신경 찔리고 짜증내는 그런 사진이 많던데.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날의 뉴스의 그 온도를 반영하는 사진을 이제 잡아내는 거죠. 바이든은 어떻습니까? 사진. 바이든도 상당히 릴렉싱한 분입니다. 그분도 제가 그 상원에서 그분은 이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바이든은 부통령 되기 전에도 워싱턴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상원의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6년간 그렇죠. 임기가 가장 길고 그리고 상원은 누구든지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미래의 대통령을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기 때문에 상원 출신 대통령이 많죠. 예. 그래서 특히 또 그분은 이 대통령 꿈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그분한테 그 프리랜서 어사이먼트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자기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가까이 좋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참모가 저한테 부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워싱턴에서는 그 당하고 관계없이
경쟁하는 정치인들끼리도 좋은 모습으로 서로 같이 사진을 남겨놓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 본인이 이 상대방 당하고도 협상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초당적인 능력을 사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사진들을 중요시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미국에서 대통령 된 사람 중에 상원의원 출신은 바이든, 오바마,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케네디겠죠. 그렇죠, 옛날에. 케네디, 존슨, 상원, 그 다음에 트루먼, 이 다 상원의원 출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사 출신, 부시, 클린턴, 역시 상원이. 지사는 남부 지사들이 항상 유력합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남부에 이제 유권자가 많고, 또 그 남부에서의 다수를 못 받으면은 미국 대통령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북부에서 오는 이 후보들이 열세입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을 당선시킨 매사추세츠 출신 존 케리 의원도 못했죠. 아, 그렇죠.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부에서 지사로 카터 대통령도 남부 지사, 알칸소에 지사했던 클린턴, 그 다음에 텍사스 지사했던 부시, 남부 지사들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차기에도 남부 쪽에서 나오는 지사나 이 상원 의원들이 유력하리라 봅니다.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우리하고도 참 관계가 많은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임기하고 겹치는 분이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겹치는데, 이분은 뭐 이라크 전쟁에 왜 들어갔느냐 해가지고 비판도 많이 받지만은 사람 자체로는 참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분은 그 전쟁 시작하고 나서 월터 리드 아미 병원에 가끔씩 문명 갔어요. 근데 항상 비공개로 갔어요. 아, 비공개로? 저희 기자들한테 절대 안 보여주고 안에 가서 이제 그 백악관 사진 담당한테 물어보면은 굉장히 이 이모션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들어가서 그 다친 병사의 어머니로부터 욕도 얻어먹고, 욕도 먹고. 그러면도 그냥 다 참고. 끝까지 들어주고 나오셨대. 그래서 항상 그분의 그 인간성은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많이 평가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MBC인가 어디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 들었더니 이 부시하고 클린턴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인터뷰를 하는데 대통령의 제1 자질이 뭐냐 하니까 이분 이야기가 공감한 거다. 이 대중하고 공감하고 대중에 대한 동정심을 갖는 게 대통령의 제1 조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그 엠파티라고 그러죠. 엠파티. 그 남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45대 대통령은 없었다고 다들 얘기했어요. 45대는 트럼프입니다. 바이든은 그게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많이들 그렇게들 평가합니다. 바이든은 또 자기 집에서 뭐 그 교통사고로 부인 죽고 딸 죽고 또 나중에 아들까지 죽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으니까. 또 그 공개적으로 자기의 고통을 보여주고 또 이 다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자주 방문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엠파티가 많은 분으로 다들 생각합니다. 근데 백악관에 출입하려면 사진 기자는 별도로 이렇게 뭐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사진 기자는. 첫째로 이제 백악관에서는 하드 패스가 있고 소프트 패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방문하지 않는 기자들은 그때그때마다 신청해서 허락하는 게 있고 하드 패스 홀더는 이제 항상 수시로 갈 수 있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 패스가 있는데 그 과정을 이제 시크릿 서비스에서 그 관리를 합니다. 자, 워싱턴에 오래 계시니까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 사진도 찍으셨겠네요. 저는 워싱턴에 찾아오신 모든 한국 대통령을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제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기록.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요 세 분이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찾아오셨는데 한번 제가 이 기록을 해드려야겠다고 갔는데 의회에서 연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하고 조용히 그냥 방문객처럼 서 계시다 가셔가지고 사진이 좋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까? 여러 번 하셨죠. 했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퇴임 후에도 오셔가지고 꼭 상원 외교위원회에 방문하셔서 그 위원장들하고 앉아서 그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미국 정가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 미국 정치인들이 그분의 연설문이나 그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은 만일 존경심을 표현했죠. 왜냐하면은 영어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해놓으면은 상당히 유식하고 좋게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이 상당히 똑똑하시고 소위 이 비전이 있는 분으로들 평가한 거예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그 경력이 그 미국 정가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받았죠. 예, 그렇죠. 또 그분의 망명 기간을 워싱턴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인맥이 넓으셨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으로 있으면서도 미국 정치에 관심도 많고 미국 정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다고. 예.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하원이나 상원에 있는 외교위원회 그 커미티에서 Foreign Relations 커미티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하고 연결을 갖고 대화를 하는 게 상당히 유력합니다. 많은 한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미국의 의회, 미국 언론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자신이 정치를 한다든지 권력을 잡는 데 유리하겠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승만, 그 다음에 김대중, 두 사람입니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다른 분들은 와서 특별히 다르게 활동하는 걸 잘 못 별로 신경을 봤습니다. 안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 사진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백악관에 오실 때 미국 첫 방문이셨어요. 평생. 그렇죠. 미국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이하신 그 외국 지도자로서 미국 첫 방문을 백악관에 있을 때 시작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현재 부시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하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심 갖고 기다려주시고 부시 대통령은 굉장히 시간을 잘 지키는 펑추얼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시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는 분인데 점심 식사하러 가시면서 두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이 길어졌는데 그걸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상당히 예우를 해주려고 노력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시 대통령 회고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특히 곤돌리사 라이스나 이런 사람들 쓴 회고록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노골적으로. 더구나 그 게이츠 국방장관이 있었죠. 게이츠 국방장관이 쓴 듀티라는 자기 회고록을 보면은 2007년에 11월에 한국에 와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 그게 미국과 일본이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국방장관 앞에서.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a little crazy라고 쓰더라고. 자기 회고록에서. 그런데 곤돌리사 라이스가 뒤에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뀌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곤돌리사 라이스가 아주 긍정적으로 썼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자주 갔습니까? 자주 갔죠.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기대도 안 했던 소고기 수입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환영했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 사진에 아까 보니까 물 마시는 사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분이 이제 상원 그 외교위원들하고 이제 만나러 도착을 하시는데 미국 의원들을 앉기도 전에 먼저 컵을 갖다 이렇게 미쳐가지고 물을 거기서 사진 찍으셨죠? 물을 마시고 계셔가지고 차 타고 리무진 타고 오시면서 물을 안 드셨나? 상당히 말랐던 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다급함을 이렇게 컵을 입으면서 보여주셔가지고 그 참모들이 그걸 조금 잘 코치를 안 하셨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도 이명박을 좋아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맞아요. 한국의 그 IT 강국, 그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를 잘 수용한 거 그런 걸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하는 지도자 중에 5명 중에 이명박이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메르켈,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에르도안을 또 좋아했더라고. 그래요? 요새는 그때 많이 좀 그런 기억이 나는데, 또 이 대통령 말고 한국 정치인 중에서 워싱턴에서 사진 찍으신 분 없습니까?
글쎄, 한 번은 강원도 지사께서 평창 올림픽을, 이 프로모트 하러 다니실 때 한 번 오셔서 제가 기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 전직, 강원도 지사,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노력을 처음에 하셨다가 나중에 오신 분이 그때 이제 관철하셨죠. 예. 그 다음에 황장엽 선생. 예, 황장엽 씨도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의회에서 연설을 하셨을 때.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청문회에서 한 거예요. 조그마한 방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경청을 합니까? 예. 미국. 예,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 한반도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쪽 사람들이 익숙치 않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들 관심 있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 황장엽 선생은 김대중 정부 때는 미국으로 못 갔고 노무현 정부 때 미국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한국에 와서 그 뒤로는 외국에 이분이 못 가셨어요. 참 외국을 가기를 좋아했는데 여러 가지로 참 죄송하게 된 분이 바로 황장엽 선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에 대해서 이 사진적 측면에서 추구할 일이 없습니까? 정치인은 사진을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좀 정치 지망생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글쎄요. 첫째 사진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을 온화하게 갖고 본인이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평소의 습관이 사진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은 꾸며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진에 좋게 나오고 평소에 신경질적인 사람은 쉽게 그렇게 보이고 사진이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걸 표창합니다. 우선 자신한테 정직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정직해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국 정치인들 얼굴 쭉 매일 이 신문에 나오는 그 사진 표정이 미국의 정치 표정하고 좀 다르다 봅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define,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굴 표정이. 그 그러니까 어떠한 얘기를 하든지 간에 확고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소위 모습이 사진으로서 반영이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약하게 보입니다. 소신이 확실하지 않다. 그게 얼굴에 나타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나 그 존 맥케인 상원의원 그분들은 항상 모습이 일관성이 있게 나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생각도 아주 공개적으로 항상 똑같은 노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찍다보면 존 맥케인 사진도 찍었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만나면 상당히 온화하시고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대. 키가 작고 또 월남전에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키가 더 작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작은데도 작은 사람 같이 안 보여요. 본인이 작지만 크게 보인다. 본인이 하시는 목소리나 그런 걸 들었을 때 또 하는 행동이 주변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하고 항상 이 악수하는 그런 모습이라 항상 이렇게 포옹해주는 모습들이 상당히 큰 사람으로 느껴지게 그렇게 보입니다. 존 맥케인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아버지가 태평양 사령부 그러니까 해군으로서 사령관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함재기를 몰았지. 함재기를 아마 팬텀을 몰았을 것 같은데 북한을 월맹을 폭격하다가 격추돼 가지고 포로를 잡혀 가지고 한 5년 이상 살다가 나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노이 힐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살던 데가 하노이 힐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버지가 태평양 사령관이니까 뭐 반성문 쓰면 내 보내주겠다고 해도 안 썼죠. 그죠? 안 쓰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경력이 워낙 화려하다기보다는 아주 장렬하니까 애리조나주에서 상원 의원으로 한 20년 동안 했죠. 오래 하셨죠. 오래 했죠. 그 대통령도 출마하셔서 다른 대권도 했고. 했고 그다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을 아주 잘해주더라고요. 초당으로. 거의
국장급으로 해줘. 예. 의회에서 가장 큰 거목 중에 한 분이시. 그렇습니다. 예. 더구나 그때 현역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추도사를 한 사람이 오바마 부시 네. 두 사람이 했어요. 네. 오바마 부시. 그 다음에 친구 중에 리버만인가 누가 저 부통령 있어요. 예, 부통령 후보 했던. 예. 부통령 후보지. 예. 고아 부통령 후보 예. 리버만 맞죠. 예. 그 다음에 린지 그레엄. 예. 이분들이 하는데 특히 기억나는 게 부시 대통령의 추도사에서 사람을 막 웃기더라고요. 예. 부시인지 오바마인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이긴 사람은 맥케인이다. 왜냐? 그 사람과 라이벌이었던 부시, 오바마가 라이벌이죠. 예. 뭐 두 사람이 다 맥케인을 칭송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부시와도 한번 당내 경선을 했고 예. 오바마와는 대통령 경선에서 졌고. 예. 근데 그 장례식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장례식 순서를 자기가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직접 부시와 오바마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 추도사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 특히 또 이 사람이 아일랜드 출신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그 노래 부르는 것까지 예. 그 오데니 보이를 어떤 유명한 여자 가수한테 또 예. 했더라고요. 예. 장례식 계획을 그렇게 철저하게 해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특히 미국은 장례 문화가 본인이 살았을 때 자기 본인이 살았을 때 장지 결정해놓으면은 아무도 못 팝니다. 예. 그것이 그 rest in peace라고 해가지고 한번 땅에 들어가면은 자식들도 팔려면은 법원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존중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묻힌 사람은 파질 못하게 그런 장례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묘지도 뭐 관리비 안 낸다고 파내고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근데 맥케인 장례식 때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잖아요. 예, 안 오히려. 했죠. 예. 트럼프가 맥케인을 좀 모독했잖아요. 예, 살아 계실 때 모독한 말이 있어가지고 예. 예, 초대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그 딸하고 부인이 이번에 아리조나주에서 공화당이면서도 바이든 당선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리조나주에서 정말 오랜만에 바이든이 이긴 거잖아요. 예, 민주당이. 예. 바이든이 이긴, 그러니까 민주당. 예. 민주당 후보가. 원래 아리조나는 공화당 아성인데, 예, 아성. 골드워터의 아성인데, 예. 더구나 맥케인도 공화당인데, 예. 이런 이변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역시 미국도 정치라는 것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죠? 예, 미국 워싱턴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all relationship is personal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다. 예, 그래서 저희 사진기자들도 그 의회에 자주 다니다 보면은 이제 의원들하고 얼굴을 알게 되면은 훨씬 일하기가 쉽습니다. 쉽습니다. 예. 그리고 인간적인 면이 중요합니다. 예. 정치에서는 그죠? 예. 정치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사무적인 것 같지만도 정치에 보면 그 의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 특히 린지 그램 같은 분은 맥케인 의원하고 절친한 친구였는데 꼬봉처럼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예. 예, 두 분이서. 예. 린지 그레이엄은 또 트럼프하고 친구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전략적인 친구지 후보로 나왔을 때는 저기 카운맨이라고 아주 욕도 했습니다. 욕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정치 조금 하다면 지금 공화당이 이게 미치 맥코넬은 트럼프를 막 비판하잖아요. 그죠? 예. 또 트럼프 지지자도 있고 해가지고 공화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좀 회복하는 단계라고 보이는데 나름대로 그 평정되려면 이제 2년 후에 선거 때 아마 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는 당내에서 서로 위치를 서로 이제 서열 정하고 그러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지금 당내 골수 분자들이 지금 트럼프 지지잖아요. 근데 그렇게만도 얘기할 수 없는 게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해리 포터를 쓴 작가가 묘사한 것처럼 그 45대 대통령은 입으로 설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물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동안 소위 그 반대 표현을 안 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기의 그 또 선거에서 항상 그 적을 만들지 않아야지 되니까 이 자제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을 그걸 동의한다고까지 해석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치 맥코넬 사인도 찍었습니까?
여러 번 찍었죠. 예. 그 사람은 표정이 좀 딱딱하던데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거북이처럼 거북이처럼. 예, 거북이처럼 표정이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숙연돼 있고 예, 그분이 이 대만 출신 중국계 부인이죠. 예, 부인이 계신데 아주 공화당에서는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커플이거든요. 트럼프도 장관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분은 실리적으로 그 공화당에 도움이 되는 많은 연방정부 판사들을 이 영입하고 그러는 일을 실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냈습니다. 예. 사실은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죠. 미치 맥코넬. 예, 상원의 의제를 정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는 부표를 던지고 그 직후에 딱 마이크를 잡더니 비록 부표를 던졌지만은 트럼프는 아주 나쁜 짓을 했다라고 딱 연설을 해버리대.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정확하게 그걸 남겨놓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 트럼프 세력 대 미치 맥코넬 세력의 대결인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현역이 이기죠. 미국의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그 정치력은 그 half-life가 굉장히 빨리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반감기, 방사능 반감기 같은 그 뜻이네요. 그 더구나 이번에 이 세금 관계 자료를 공개를 하도록 그 대법원에서 명령했는데 이게 앞으로 큰 타격이 되죠. 예상했던 대로 법치국가이니까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번에 선거 과정을 보니까 이 정치인들은 역시 어느 나라든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지는데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죠? 관리들, 그리고 판사들, 이런 사람들은 안 흔들리더라고요.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죠.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더 많은 미국 대법원도 최근에 여러 판결에서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을 계속 냈거든요. 법대로 하니까. 법대로 하니까. 법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뉴욕 검찰의 그 맨해튼 지금에서 지금 트럼프를 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탈세 혐의로까지 번지는데 이건 아무도 못 건드리죠. 이 수사는.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간섭 못하죠. 이 수사에는 아무도 간섭 못하죠. 못하죠. 그럼 여기서 근데 트럼프를 구속할 수도 있겠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피해서 플로리다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플로리다? 뉴욕에 살고 있으면은 더 가까이서 압박을 받으니까 일단 피난가 멀리 가서 있지 않습니까? 거주지도 플로리다로 바꾸고. 아무리 미국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미국 정치 수준이 떨어졌지만 역시 법치는 살아있다 하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죠? 이 사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지금 우리 강영훈 선생은 그동안에 정치적 사진, 이 사건적 사진을 많이 찍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 한국의 미라고 할까요? 이걸 찾아다니는 것 같던데 왜 그렇게 됐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자라면서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제 조국이고 또 조상의 나라이고 그래서 관심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사진적으로 표현된 한국 문화하고 역사가 상당히 빈약했습니다. 특히 이 힘이 없는 사진들, 그냥 노력 안 하고 찍은 사진들이 너무 많고 또 나름대로 이제 주변 국가에서 올려놓은 내용은 또 이 왜곡된 내용도 올라가 있고 왜곡된 글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미국에서 저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제 아들들 또 한국계 이 아이덴티티, 한국계 정체성을 가진 입양아들, 미국에서 태어난 후세들이 인터넷 검색하면은 좀 자랑스러운 한국의 모습, 또 사실적인 내용,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콘텐츠를 쉽게 접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부실한 내용들이 인터넷에서 없어지진 않지만 더 좋은 콘텐츠로 많이 올렸을 때 그것들이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 한국에 있는 역사, 문화, 그다음에 영토, 언어, 이 관련된 문화적인 요소들을 21세기에 있는 그대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해서 영원히 인터넷상에 그렇죠. 남아 있어서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어떤 사람들도 쉽게 검색해서 볼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제 사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게 하게끔 제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이 만국 공통의 언어를 통해서 한국을 이해시키려면은 한국의 이미지가 될 만한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능하면 좋은 사진. 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자라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어려움을 갖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혼혈아들도 그렇고 입양아들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한국계 아이들도 그렇고 걔네들이 영문으로 자기네들이 자랑스러울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쉽게 보고 검색해서 찾아보고 배울 수 있으면은 걔네들이 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콘텐츠를 좀 많이 남겨놓고 그 콘텐츠는 주로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자연적이고 이런 겁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은 21세기 지금 이 시점으로 딱 각인이 돼 있으면 영원히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중에 어떠한 역사적인 왜곡이 오더라도 사진으로 남겨놓은 내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말고도 오늘날의 한국, 과거의 한국 말고 오늘날의 한국도 훌륭한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이 세계 5대 공국국입니다. 예. 엄청나게 변화된. 그걸 왜 한국의 이미지라고 하면 꼭 남대문이라 해야 되느냐. 왜 포항제 저런 이미지가 될 수 없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한국의 변화된 모습. 그렇죠.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기회 나는 대로 지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로 자연을 탐구하고 있습니까? 자연과 역사 관련된 유적. 그거부터 진행하는 예. 예. 그 문화적인 요소. 예. 특히 이제 제가 요즘에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게 토종개입니다. 토종개? 예. 왜냐면은 개는 우리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가축이다 보니까 개를 연구하면 그 민족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이 토종개의 그 유전적인 내용만 분석해서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분들 제가 인터뷰 해봤는데 우리 토종개는 그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견종들의 그 유전체가 포함되어 있대요. 예, 그렇겠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민족이 이 다 땅에 섞여 있었다는 거지. 이 땅에 정착할 때는 그렇죠. 타 지역에서 많이 온 겁니다. 서로 혼혈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혈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개도 똑똑한 개가 많고 사람도 똑똑하고. 근데 우리가 토종개라고 하면은 쉽게 진돗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또 있습니까? 그럼요. 진돗개는 일본 사람들이 30년대에 그 개들 죽여서 군용 외투 만들 때 토종개들을 없애면서 진돗개만 보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개의 조상이니까. 예. 그래서 진돗개는 잘 보호됐는데 사실 본토에는 이 삽살이 털긴 개는 무조건 삽살이라고 불렀는데 그 삽살이가 오랫동안 이제 복원을 해서 이 번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단모가 나오고 바둑이가 나오고 옛날에 역사적인 그림에서 보였던 개들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보존하고 있습니까? 삽살개는? 지금 현재 그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삽살이 그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육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과학적으로 잘 복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종개가 없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남의 개 데려다가 키우고 그러지, 우리같이 우리만의 토종개, 벌써 진돗개, 삽살이, 동경이, 또 아직 지금 인가 안 받았지만, 뭐 제주개도 있고, 또 오수개도 있고, 또 풍산개도 있고, 그 지역별로 이 특성을 가진 개들이 다 잠재되어 있는데, 그게 다 삽살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 방사 환경에서 자연 번식이 됐기 때문에 다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죠. 예. 아, 그 참 흥미롭네. 예, 그래서 그 유전체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국내 과학진들이 그걸로 해서 앞으로 이 동북공정이나 다른 그 헛소리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자료가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삽살개를 집에서 많이 키워야 되겠네, 그럼. 예, 기회만 닿으면 다들 키워야죠. 예. 삽살개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 친화적입니다. 사람을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예,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좋아. 이 아주 따뜻하고, 예. 그래서 그 특히 아이들하고 친하게. 예, 친하게 지내고 또 그 아이들이 애견하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고 또 걔를 갖다가 이 소위 관리하면서 자기가 그 키우는 개가 싼 똥은 더럽지 않거든. 그렇지. 예? 그거 치운단 말입니다. 그렇죠. 길거리에서 본 똥은 더럽지만 그렇지. 자기 개 똥은 더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책임감도 배우고 그래서 애들은 꼭 개를 키우고 자라면은 그러니까 정서가 풍부해지. 예, 정서가 풍부해지고 건강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대신 외국견들은 중성화시켜야 돼요, 전부 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이 애견 문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중성화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암캐가 됐든 수캐가 됐든 불임 수술을 다 해줘야 돼. 아, 그래요? 예. 이거 제도적으로 해줘야지 지금 들깨 돌아다니는 거랑 들에 돌아다니는 전국의 고양이 천지 이런 것들이 이 애견을 하고 애완동물 중성화시키는 운동을 해야지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요. 예.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은 우리 토종견들은 그대로 키우지만 예. 그 외국견들은 다 중성화시켜서 4개월 이후부터 중성화시키면 이런 게 그럼 애견협회 이런 데서 저 개를 차별한다 이렇게 안 나올까요? 아니 그분들은 지금 유기견들 때문에 전국에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예, 키우다가 못 키워서 버리는 외국견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려면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가면은 그 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모든 반려동물의 4개월 이후부터는 중성화돼야지만이 등록을 해요. 아, 그러네. 해년마다 한 번씩 그것이 확인이 그런 되고. 제도가 있구나. 예. 그래야지만이 이 소위 애견으로 전국이 넘쳐나는 외국견들로 넘쳐나는 이 현재 상황이 고쳐질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이야기를 하니까 끝도 없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또 사진 이야기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